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고등부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비고1 국어 여름방학 설명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굉장히 긴장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죠. 중3이 아니라 예비 고1이라고 벌써 고2이 코앞이라고 되게 좀 겁을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들도 좀 그렇거든요. 이제 대부분 어딜 가도 중3 친구들한테 너희 이제 중학생 아니다. 예비 고1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고등학교 지금 빨리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걱정되시고,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고 답답하시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지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차근차근 어떤 것들을 해 나가면 좋을지 제가 오늘 한번 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국어 수업은 정하영의 쉽고 친절한 국어인데요. 사실 대치동에 산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뭐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공부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는 그냥 중등 내신만 조금 챙기면서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두고 다부진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저는 국어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나랑 같이 잘 시작을 해서 너희에게 강점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친절하고 꼼꼼한 수업을 진행을 해줄 것이다 라는 저의 이제 마음이 담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다원교육에서 숙명여고 내신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이 시기에 예비고1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해서 그 친구들은 지금 저랑 반년, 1년 넘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처음 만났던 여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숙명여고에 진학해서 저랑 같이 수업을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예비 고1 친구들이 다 숙명을 가는 건 아니니까 저랑 같이 여름부터 겨울까지 반년 공부하고 지금은 각자의 학교에 있는 내신반에 들었다가 또다시 이번 여름방학에 열리는 고1 특강에 찾아오겠다고 문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전담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목동과 성북, 중계동, 저는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 내신 에 조금 이제 특화된 강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제 수업을 들었던 예비고일 아이들의 이제 수강 후기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 주시면은 정말 모르긴 몰라도 아는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아마 어머님들께서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친절하다, 꼼꼼하다, 자세하다, 깔끔하다. 이게 이제 저의 수업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서부터 7월, 8월, 9월까지 총 10주 동안의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여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2학기 중간고사는 보지 않죠.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즉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저랑 10주 동안 같이 국어 공부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학 문법에 대한 집중 훈련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제가 써놨는데, 어휘는 사실 아이들에게 과제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학원 와서 수업 시간에는 문학과 문법만 다루지만 어휘는 매번 그때그때 한자어라던가 사자성어, 속담,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약한, 그러니까 영단어는 많이 공부해봤는데 국어 단어를 따로 외운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벽을 느끼는 부분이 어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도 같이 준비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다뤄지는 강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계정의 이제 두 번째 해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이 굉장히 강조된 이번 교육 과정에서 사실 그냥 객관식 문제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고 객관식은 사실 몰라도 찍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죠. 근데 이제 서술형을 내신에서 처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중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을 다루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복습 테스트에서 항상 서술형을 포함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한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자, 10주 커리이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1주부터 5주까지는 현대시와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6주부터 10주까지는 고전시가와 문법입니다. 즉 1주부터 10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법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문학은 현대시와 고전시 요렇게 반반씩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짠 이유는 이제 예비고일의 시작인 이 여름방학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예비고일 친구들 뭐 내신도 부담스럽고 이제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선은 고1 내신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1 내신을 시험 기간에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이제 고1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세 가지거든요. 문학하고 문법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가짐이죠. 깊이와 태도. 요렇게 세 가지를 저는 아이들에게 좀 많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문학 문법. 아니 독서도 있고 화법 작문도 있고 특히 비문학 되게 좀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서를 쏙 빼뜨려도 되는 것인가? 네, 진짜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년 선배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교과서 목차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가장 많이 지금 채택된 출판사 2개 정도를 예시로 갖고 와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공통국어 1의 1단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3월 올라가자마자 처음 배우게 되는 단원이거든요. 보시면은 서정갈래와의 만남, 서사갈래와의 만남, 그 다음에 극갈래, 교술갈래 해서 이게 1단원 전체가 문학이에요. 그래서 1단원이 이제 문학의 시, 소설, 수필, 극을 하나씩 맛보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문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단원과 3단원 보시면은 3단원에 특히 가장 유명한 어머님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문의 변동 파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 모든 학교의 중간고사는 1단원과 3단원의 의문의 변동을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오른쪽에 비상 출판사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1단원에 방문객이라는 현대 시가 나와 있고요. 이 출판사는 2단원이 시, 소설, 수필, 극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문학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의문의 변동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어차피 이게 1단원이고 4단원이고 3단원이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마음대로 이번 중간고사는 3단원 의문의 변동부터 나간다 하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딱 봤을 때 문학하고 문법밖에 없어요. 주요한 과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문학 안에서도 고전시가가 한 편도 보이지 않죠. 고전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되게 무섭다. 이제 막 이런 어떤 겁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든 현대문학과 현대문법 중심이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요렇게 현대문학, 현대문법에 익숙해지면 2학기로 넘어가서 고전문학과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중세문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학기를 잘 하려면 사실 1학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중세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의 짬뽕이에요. 일단 중세문법은 거의 세종대왕 시절에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강독을 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은 고어 읽기. 근데 그 고어 옛날 말 읽기 능력은 고전문학에서 갖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읽고 나서 여기에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이 쓰였는가는 1학기에 배웠던 현대문법에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2학기까지 잘 챙기려면 그 전에 1학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1학기의 실력을 지금 여름부터 이제 태워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아이들이 내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문학 문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 것은 이건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국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학 문법 이거 중요한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일단 학습을 바라보는 그 시각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아이들이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자 중등국어 A 받는 친구들 그거 A 부심이 있어요. 난 그래도 국어는 A 받는다.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 보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도 A 받는다. 혹은 나는 뭐 중등도 내신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A 잘 맞고 있어 하는 친구들이 전국의 30%거든요.
예, 중등 국어 A는 전교 그리고 전국적으로 30%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5등급제 기준으로 나뉘게 되면은 그 30% 안에서도 1등급 10%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등급 이렇게 34%까지니까 그러니까 A여도 1등급과 2등급으로 이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A라고 했을 때 무조건 1등급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 정말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조금 만만하게 봐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1등급이 4%였잖아요. 뭔가 확 줄어드니까 4%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데 요즘 지금 올해 1학년 아이들은 10%라는 저 숫자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나 봐요. 그래서 10%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안 되죠. 10%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한 가지 조금 확 와닿으시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금 숙명여고 담당이잖아요. 숙명여고 1학년 전교생이 420명이에요. 되게 이제 인원 많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중간고사 기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5과목 1등급 다 맞은 1.0 친구가 전교 4명밖에 없습니다.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이 한 과목당 42명까지라고 이제 봤을 때 그 전 과목 42등 안에 드는 친구가 전교에 4명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이 1등급을 따는 게 정말 정말 치열하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급식 타고로 이제 전환을 해서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국어 시험하고 고등학교 국어 시험하고 왜 갑자기 달라져서 A 받던 애가 왜 2등급, 3등급으로 확 무너지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양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예, 중학교까지는 소단원 2개, 3개고요. 교과서에서 앵간하면 100% 출제가 되지만 이제는 소단원도 한 4, 5개, 대단원 2개가 통째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이 대치에서 조금 더 국어를 빡세게 가르치는 학교들은 부교재,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교재랑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안 해주세요. 안 하고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와. 근데 사실 니들이 알아서라는 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교재와 모의고사 공부를 합니까? 학원을 다니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그런 학습적인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 난이도도 교과서 내 어휘 수준에서 갑자기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맨날 얘기하면서 불평하는 게 그거든.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사자성어, 한자어, 개념어 이런 것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외부집은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등 국어는 적어도 6주 이상의 수업 기간을 잡아요. 중간고사 하나 준비할 때. 그래서 6 플러스 1, 직복 포함해서 혹은 7 플러스 1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도 진도 나가기가 급급합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너무 많고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있는 거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내신형 문제도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제가 많이는 아니고 딱 2가지 정도 갖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학교의 중간고사 문제고 그 해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배운 교과서 문학 작품에 밑줄이 쳐져 있고 기억 이렇게 기호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요 친구도 그렇게 풀었거든요. 저랑 이제 수업한 내용. 기억에 쓰인 표현법은 2가지예요. 의인법과 주객전도. 근데 의인과 주객전도를 잘 외운 것도 일단 잘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죠.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외부 지문 선택지입니다. 홍순학의 연행가, 정극인의 상춘국, 규원가, 그 유명한 송미인고까지 해서 갑자기 선택지도 현대시가 아니라 이거 1학기 중간고사인데 고전시가로 고전시가 5작품을 가지고 이거 중에 의인법과 주객전도가 쓰인 게 뭐게 하면 이제 아이들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애먹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같은 경우는 어휘인데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와 나에 대한 표현법의 특징을 묻는 무난한 유형의 문제인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어휘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1번 선택지 잠깐 읽어볼게요. 일반적 통정에서 벗어나는 반어적 표현으로 온정적인 이웃의 모습을 강조한다. 어머님들은 다 알고 다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작품인지 몰라도 온정적인 따뜻한 정을 가진 이웃의 모습. 근데 온정이란 단어를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고요. 그 앞에 반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정확한 문법 개념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잘 채워 나가야 된다.
또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요런 거 지금 밑줄 쳐놨죠. 뭔지 몰라서 밑줄 친 거예요. 문제 풀다가. 유보적 태도. 유보적 태도가 뭐냐? 미루는 건데 잠깐 그 판단을 유보한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좀 낯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휘 그리고 각 여러 작품을 비교 대조하는 어떤 확장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고등 내신 시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위에 중학교를 돌아보며라고 했지만 저는 이거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항상 이야기하는 피드백입니다. 뭐냐면 깊이와 태도. 너희들이 이번 시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만큼 공부를 했니? 를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험 범위 아닌 것도 나오는데 시험 범위로 공지된 건 다 알고 들어가야지. 문학의 모든 작품, 문법의 모든 개념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웠니? 혹은 설명이 가능했니? 그럼 애들이 이미 여기서 아니요 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제.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학원을 다닌 친구들 혹은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는 본인이 세웠던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풀기. 이런 과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풀어서 충분한 문제풀이 양을 챙겨갔니? 사실 아이들이 국어만 하는 거 아닌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가끔 너무 또 많은 양을 내주는 학원을 다닌다면 사실 모든 과목의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학원 선생님께서 이만큼은 최소 해야지 하고 내주는 그 숙제들을 그 시험 기간 6주, 7주 동안 우수하게 잘 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직보와 관련된 건데요. 직보나 혹은 그 직전 일주일 우리가 보통 흔히 벼락치기 한다고 하죠. 그때 학원 선생님들 혹은 학교 쌤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들 수업 다들 일주일 전에 뭐 나오는지 은근히 강조해 주시면서 별표 쳐주고 다시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혹은 학원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단거나 자료 저는 이거 아이들이랑 꼭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보지 않고 잘 씹어 먹었는가? 학원 선생님 입 벌려하고 들어간다 했는데 그거 그냥 뱉은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등급을 받은 잘한 친구들이더라도 너희의 시험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면 왜 100점이 아니었지? 이거 꼭 리뷰해야 됩니다. 기록해야 돼요. 적절한 걸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르는 친구들도 많고 2개 고르는 거 하나 고른 친구들도 많고 혹은 단어를 몰라서 혹은 문제를 잘못 읽어서 혹은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량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자기 객관화하는 그런 리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가면서 아이들이 한 시험 한 시험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제가 지금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제 특강을 통해서 한번 길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중학생이 아니고 너는 대학을 가기 위해 너의 발로 직접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입시가 전부는 아니지만 학교 생활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그치만 그럼에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입시에 대한 성공. 네가 네 발로 수시로 내신에서 성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가장 빨리 철든 애들이 가장 먼저 1등급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제 남학생들 철 안 들었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그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주말 오전 저는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애들이 졸지 않고 정말 잘 초롱초롱 따라오게 재밌게 수업을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기 앉혀만 주시면 책임지고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국어 공부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공부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주말 수업 전후 각각 1시간씩 그래서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따로 남겨서 혹은 일찍 불러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일, 목요일은 제가 여기 하루 종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한테 보내주셔서 숙제를 시키셔도 되고 혹은 따로 잠깐 뭐 한 30분만 해서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 그래서 목요일과 토요일 날 국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시스템은 항상 저는 테스트를 매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고 문법 강의하고 문학 강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날 바로바로 꼭 짚어줘야 되는 부분 해설 강의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진행하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조금 자부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족보닷컴이나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산형 문제 사이트 아예 쓰지 않습니다. 아예 쓰지 않고요. 저는 이 수업에서 오직 아래 적어놓은 빨간색 글씨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게 활용하고 있는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와 역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고1, 2, 3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서 전국고 내신 실제 기출 문제만 활용해서 아이들의 과제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은 족보닷컴 쓰지 않으세요. 학원에서만 쓰죠. 그냥 정말 양치기로 솔직히 말하면 좋은 문제 선별하기 귀찮으니까 각 단원별로 다운받아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학원 강사 입장에서 편하려고 족보닷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은 학교 시험에 가서 족보닷컴스러운 문제를 풀진 않아요. 이렇게 들으면 누군가가 그 사이트에 너무 악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수업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품을 들여서 저는 준비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내신 출제하실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는데 그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얘네들이거든요. 타학교 기출, 강남권 기출, 혹은 EBS 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그래서 가끔 보면은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이 그대로 우리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본다는 이제 증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한마디로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주 이제 개별 피드백 어머님들께도 날라갈 거고 1대1로 저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수업을 하지 않아요. 딱 이제 정해진 인원 가지고 마감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1대1 밀착 관리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좀 이제 수집하는 걸 좋아해서 제 사비 내고 막 자료에 이런 걸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아직 고등학교 정해진 거 없지만 웬만한 어머님들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여기쯤 갔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휘문, 진선, 숙명, 남고, 여고, 공학 혹은 자사고 뭐 과고, 영재고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 300개 넘는 학교의 기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주 어머님들께서 받게 되실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렇게 실제로 몇 등 정도 하고 우리 반의 평균은 몇이고 아이의 이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혹은 수치로 확연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의 이제 이 수업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수업할 때 빔 프로젝터를 쓰지 않아요. 오로지 판서와 그리고 저의 설명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의 판서는 아이들이 전부 다 직접 교재에 채워가면서 따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주간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제각각 저마다 자기 손으로 쓴 국어 단권화 노트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금 제가 준비했던 수업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도 그게 되게 애착이 가거든요. 자기가 그 공부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정말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머님들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나름 좀 핫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릴스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은 막 조회수가 13만 회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유튜브는 이제 제가 수업했던 장면들을 이제 편집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정말 시시때때로 꼭 국어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학습 멘토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아이들과 정말 조금 친절하고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편이다라는 거를 어필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만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치동이 정말 많은 수업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우리 아이를 정말 잘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 그러니까 어떤 숨은 보석 찾기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 설명회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